스카펙의 아직도 가야 할 길. 두 번째 책. 끝나지 않은 여행. 서문. 여러분들은 이전에 내가 썼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란 책이 삶은 고해다 라는 문장과 함께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이제 거기에 한 가지 진리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삶은 복잡하다. 우리들 각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여기엔 자습서도 공식도 쉬운 해결책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올바른 길이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잘못된 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책 어디를 뒤져봐도 이쪽으로 가보세요. 여기서 좌회전을 하세요 라는 말은 되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길에는 아스팔트가 깔려 있지도 않고 밝게 불이 켜져 있지도 않으며 도로 표지판조차 없습니다. 그 길은 황무지를 통과해야 하는 바위투성이 길입니다. 이 책에서 나는 지난 10년 동안 황야를 더듬거리면서 알게 된 길을 가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들 가운데 몇 가지를 적어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길을 잃었을 때 나무들의 북쪽 면에서 자라고 있는 잎길을 따라가면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카 삼나무 숲에 들어가면 나무에는 모든 방향으로 이끼가 뒤덮여 있다는 것도 귀뜸해 주어야 할 겁니다. 이 책의 여기저기에 나오는 더 멀리라는 말 때문에 마치 길이 똑바로 나 있고 사람들은 한 발짝씩 앞으로 곧장 전진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더 멀리라는 말이 마치 여기가 스카펙이 있었던 곳이고 여기는 지금 스카펙이 있는 곳이야. 그리고 내가 여기쯤 있다면 내가 내년에 있을 곳은 바로 여기쯤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지라도 이는 내가 의도하는 바가 아닙니다. 길은 그런 식으로 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길은 중심으로부터 확장되는 일련의 동시몬과 같아서 단순하게 곧장 뻗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홀로 여행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보다 더 위대하다고 인정하는 힘의 도움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르게 보이지만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들 대부분이 알아차릴 수 있는 힘.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기로든 이 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 생각하지 않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단순화하고 공식이나 쉬운 해결책을 찾으려는 충동을 버리고 각자의 경험 속에 내재해 있는 수많은 인과관계들에 당황하지 않고 다면적으로 생각하면서 인생의 신비로움과 역설을 찬미하며 인생이란 다단하다는 것을 사실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M. 스카펙. 아직도 가야 할 길. 성장. 제1장 의식과 고통의 문제. 살면서 나는 커서 무엇이 될지 늘 궁금해하곤 했다. 그러다가 7년 전에 내가 성장하고 있지 않았음을, 즉 성장이란 줄곧 진행 중인 과정이라는 것을 문득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스카, 지금까지 넌 무엇이 되고자 했지? 이렇게 묻자마자 너무나 끔찍하게도 내가 되고자 했던 것이
전도사라는 것을 알게 깨달았다. 전도사는 지금껏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전도사라는 말은 최악의 연상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값비싼 정장을 입고 손톱을 깔끔하게 손질하고 두건을 쓴 목사가 가죽 정장에 성경을 금반지가 끼워진 손가락으로 쥐고는 목청껏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라고 소리치는 이미지를 떠올리곤 할 것이다. 겁먹지 마시기를. 내가 이런 모습을 한 전도사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전도사라는 말을 원래의 의미대로 사용하고 있다. 즉, 복음의 전달자 말이다. 하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나는 나쁜 소식을 전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나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모두 전달하는 전도사이다. 여러분들이 나와 같은 처지가 되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가운데 어떤 것을 먼저 말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아마도 퉁명스럽게 글쎄요, 나쁜 소식을 먼저 전달하지요 라고 답할 것이다. 그래서 나쁜 소식, 즉 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진리의 전달자인 전도사가 너무 쉽게 스스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고백하는 모습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의 참 진리는 여러분들도 모른다. 우리들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심오하고 신비스러운 우주에 살고 있다. 전도사들은 또한 위안과 즐거움을 주는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되어 있다. 또 한 가지 나쁜 소식은 내가 인생살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그 와중에 고통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통이란 인간 존재의 일부가 되었고 에덴 동산 이래로 줄곧 그래왔다. 물론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는 신화이다. 하지만 다른 신화와 마찬가지로 진리를 담고 있다. 그리고 여러 진실한 이야기들 가운데서 에덴 동산의 신화는 우리 인간 존재가 어떻게 의식을 갖도록 진화했는지를 말해준다.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에서 사과를 따먹자 인간은 의식을 갖게 되었고 의식을 갖게 되면서 인간은 곧바로 자아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신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인간은 갑자기 겸손하고 부끄러움을 타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하는 인간의 모습을 알게 된다. 정신과 의사로서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저자와 강연자로서의 경력을 갖게 되면서 훌륭하고 서력이 큰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많이 갖게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부끄러움을 타지 않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한 분도 없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소수는 자신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타려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자신들이 실제로 부끄러움을 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곤 했다. 그리고 내가 만났던 부끄러움을 타지 않는 극소수의 사람들이란 어떤 식으로든 상처를 받았고 어느 정도의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이었다. 인간은 부끄러움을 타게 되어 있다. 에덴 동산에서 자의식을 갖게 되면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타게 되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분열된 존재로 의식하게 되었다. 우리는 자연과 하나라는 의식, 우주의 일부라는 의식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삼라만상의 나머지와 하나라는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추방되었다는 것을 상징된다. 성장의 고통.
천국에서 추방되면서 우리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절대로 에덴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도 그 이야기를 기억하겠지만 천국으로 가는 길은 켈루빈과 불타는 칼이 막고 있다. 우리는 되돌아갈 수가 없다. 우리는 앞으로만 갈 수 있을 뿐이다.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으로 혹은 유아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같다. 자궁이나 유아기로 더 갈 수 없으므로 성장을 해야만 한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사막을 거쳐 황폐하고 불모의 땅을 고통스럽게 넘어 점차로 더 깊은 의식의 수준으로 향하는 길을 개척하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뿐이다. 약물 남용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신병이 에덴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진리다. 칵테일 파티에 갔을 때 술을 한 잔 마시며 우리의 자의식이나 부끄러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곤 한다.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 우리가 적당량의 술이나 마리화나 혹은 코카인이 아니면 이런 것들을 약간 섞어서 먹게 되면 몇 분 혹은 몇 시간 동안은 일시적으로 잃어버렸던 의식을 되찾듯한 느낌을 빠져든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자연과 하나가 되었다는 따스하고 흐릿한 의식을 기분 좋게 되찾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감정은 아주 오래 지속되지도 않을 뿐더러 대개는 죄값도 못한다. 그러므로 이 신화는 다시 한번 확인된다. 실제로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다. 사막을 지나 앞으로 곧장 가야만 한다. 하지만 이 여행은 힘들고 의식은 늘 고통스럽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던 길을 가능한 한 빨리 그만둔다. 사람들은 안전하게 보이는 장소를 발견하면 모래에 굴을 파고 거기에 눌러 앉아서는 선인장과 가시관목 그리고 뾰족한 바위투성인 고통스러운 사막을 통과하려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따금씩 고통을 주며 교훈을 주는 것들, 벤자민 플랭클린의 문구에서 차용함에 대해서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사막이 주는 교훈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가능한 한 빨리 포기하고 만다. 노화란 생물학적인 문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화는 성장을 드러내놓고 거부하는 것이며 정신적,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인생의 패턴을 받아들인다면 누구나 피해갈 수 있는 심리적 혼란일 수 있다. 인생의 초기에 배우고 성장하기를 그만둔 사람들, 그리고 변화하기를 그만두고 고정되어 버린 사람들은 종종 소위 제2의 유년기에 빠진다. 이 사람들은 불평을 하게 되고 지나친 요구를 하게 되며 매사에 자기중심적이다. 그러나 제2의 유년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겪은 첫 번째 유년기를 벗어나지 못해 의식 아래에 잠재해 있던 감정적인 유아성을 드러나면서 성인기를 가리고 있던 거치장이 얇아진 것이다. 우리 정신의학자들은 겉으로는 어른으로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른의 옷을 걸치고 활보하는 감정적인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의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미숙해서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반대로 진심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정신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해서 야기된 자신들의 유치함에 신물이 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극소수이다. 그 밖의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제대로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이유 때문에 늙었다는 소리를 너무나 듣기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다. 여러모로 성장을 다룬 책이었던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쓴 직후 그때 나는 워싱턴 DC에서 택시 운전수와 함께 판촉 행사를 하기 위해 TV와 라디오 방송국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있었다. 두세 군데 방송국을 돈 후에 그 운전수는 내게 물었다. 선생께서 무슨 일을 하는 거요? 그래서 나는 책의 판촉 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 그는 다시 물었다. 무슨 책인데요? 나는 약간 폼재며 어떻게 하면 정신과 의사가 종교를 통합할 것인가에 관한 책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약 30초 후에 그 운전수는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그래요? 나한테는 그 책이 당신 똥을 뒤섞는다는 소리처럼 들리는데요. 그 양반은 사물을 꿰뚫어 보는 재능을 가졌다. 그래서 다음번 토크쇼에 나가서는 내가 그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물었다. 토크쇼 관계자들은 안 된다고 했다. 그 사람들이 똥이라는 말에 반감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나는 대신에 사물이라는 말을 제안했다. 하지만 여전히 안 된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저 진정으로 성숙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건설적인 고통. 내가 나서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일종의 메저키스트라는 의미는 아니다. 반대로 비생산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란 아무것도 없다. 머리가 아프면 나는 제일 먼저 부엌으로 달려가 캡슐에 담겨 있지 않은 초강력 타이레놀을 2알 먹는다. 일상적인 긴장성 두통에서 어떤 미덕도 발견할 수 없다. 하지만 생산적인 고통이란 것도 있다. 비생산적인 고통과 생산적인 고통의 차이는 성장의 고통을 다룰 때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두통과 같은 비생산적인 고통은 당장에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지만 생산적인 고통은 참아내고 헤쳐나가야 한다. 나는 신경적인 고통과 존재론적인 고통이라는 말을 더 즐겨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식을 예로 들겠다. 약 40년 전 프로이드의 이론이 지식인들에게 널리 오해되어 유포되었을 때 죄의식이 신경증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알고 있던 상당수의 급진적인 부모들은 자녀들을 죄의식을 모르는 아이들로 키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이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하다니. 감옥에는 분명하게 아무런 죄의식도 없거나 죄의식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가게 된 사람들 투성이다. 우리들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일정한 죄의식이 필요하다. 나는 그것을 존재론적인 죄의식이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나는 우선 우리의 존재를 붙돋아 주는 것 이상으로 너무 지나친 죄의식은 오히려 우리 존재를 저해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신경증적인 죄의식이다. 이것은 골프 가방 안에 골프를 치기 전에 가장 적당한 14개 정도의 클럽을 넣지 않고 87개의 정도를 넣고 골프 코스를 돌아다닌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 이는 너무나 과도한 짐일 뿐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짐을 없애야 한다. 심리 여부를 볼 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신경증적인 죄의식은 불필요한 것이고 사막을 통과해야 한 여행의 방해가 될 뿐이다. 이것은 죄의식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존재론적이거나 혹은 신경적일 수도 있는 걱정과 같은 다른 형태의 감정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럴 때 뭐가 뭔지를 결정하는 것이 요령이다. 감정적인 고통이나 괴로움에 대처하기 위해 무식해 보이기는 하지만 아주 단순한 규칙이 있다. 이 과정은 3단계로 되어 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자신에게 묻는 것이다. 지금 내가 겪는 괴로움, 걱정이나 죄의식은 존재론적인가 아니면 신경증적인가? 이 고통은 나의 존재를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제한할 것인가? 지금 약 10% 정도는 정말 이 물음에 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90% 정도는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 답은 매우 명확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전에 연체료를 과다하게 물게 되면서 제때 소득세를 정리하는 데 꽤 신경을 쓰게 되었다면 그때 느끼는 불안감은 존재론적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한편 지금 겪고 있는 괴로움이 신경증적이고 자신의 존재에 해롭다고 확신하게 되면 이 단계로 가서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러한 걱정이나 죄의식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그랬다면 하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가르친 대로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하거나 혹은 제대로 된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것이다. 내 자신이 스스로 가지고 있던 부끄러움에 대처하면서 처음으로 이 규칙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인간은 부끄러움을 타게 마련이지만 우리는 신경증적이거나 존재론적인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 유연한 연사의 강연을 듣고 있는 청중들의 속에서 나는 이따금 내가 물어봐야 할 질문이나 알려주고 싶은 정보 혹은 어떤 논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공개적으로든 연설이 끝난 후 사적인 자리에서든 하지만 나는 주저하고 만다. 그 이유는 너무 부끄럽거나 거절당할 것이 두렵고 혹은 바보처럼 보일까 봐서이다. 시간이 지난 후에 나는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다. 너 자신의 부끄러움에 대처하는 방식, 즉 질문하기를 망설이는 그런 방식이 내 자신의 존재를 강화시켜주는 것인가 아니면 위축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자마자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분명히 나의 존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생각을 들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래 스캇, 내가 그렇게 부끄러움을 타지 않았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내가 영국 여왕이거나 미국 대통령이라면 어떤 식으로 행동했을까? 답은 자명했다. 난 강연자에게 다가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 자신에게 말했다. 좋아. 그렇다면 앞으로 나가서 그런 식으로 다 해보는 거야. 잘하는 척하는 거야.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고 인정했지만 그럼으로써 용기가 솟아나는 것이다. 나를 끝없이 놀라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용기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극소수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용기가 아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것은 일종의 뇌상이다.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혹은 고통을 무릅쓰고 앞으로 전진하는 능력이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보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성장을 향해 앞으로 크게 나아가는 것임을 알게 된다. 성숙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쓰면서 미성숙한 사람들에 대해 수없이 많이 기술했지만 성숙에 대해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미성숙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둘러앉아서 인생의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었다. 리차드 바하가 환영들에서 썼던 것처럼 당신들의 한계에 대해서 논하고 그러한 한계들이 당신들 안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하라. 상대적으로 소수인 충분하게 성숙한 사람들이 지닌 특징은 인생에서 바라는 것을 채우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
심지어 기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